지수함수. 오늘은 저 지수함수에 이어서 활용까지 같이 나갈 거야. 너의 머릿속에 활용이라는 단어는 되게 무섭게 다가오지 않니? 소금물, 거속시. 근데 그 활용이 아니야. 저기 들어가 있는 활용은 두 가지. 지수 방정식과 지수 부등식이야. 그러니까 방정식과 부등식을 고등상에서 했던 배열이랑 좀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는 2차 부등식, 2차 방정식을 타이밍을 어디에 배웠냐면 2차 방정식부터 배우고 그 다음 함수를 들어간 다음에 2차 부등식을 들어갔어. 2차 방정식을 이용해서 2차 함수를 이해하고 2차 함수를 사용해서 2차 부등식을 풀어낸단 말이야. 근데 얘는 우리가 함수를 배우고 나서 그 다음 방정식과 부등식을 배워. 고등상에서는 방정식과 부등식을 꽤나 거리를 뒀는데 여기서는 붙여놨네. 다시 한번 이 방정식 부등식 뭐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거라고? 함수를 통해 가지고 그냥 풀어낼 거야. 근데 그 차이가 크지 않다. 오케이? 자, 그래봤자 얘들아 이 방정식 부등식이 대단한 게 아니고 지수 위에 있는 그 x에 대한 방정식과 지수 위에 있는 이쪽에 대한 부등식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1차 방정식, 1차 부등식, 2차 방정식, 2차 부등식이야. 너희가 다 아는 것들이야. 그러면 지수에서 가져야 하는 그런 특징들을 보려고 해. 먼저 일단 지수함수부터 다시 한 번만 브리핑 하자. 우리가 지수라는 것은 밑 위에 있는 이쪽 이야기를 해. 그러니까 여기 값이 변함에 따라서 그 결과값이 바뀔 거야. 여기 값이 바뀜에 따라서 여기 값이 바뀔 거야. 그래서 이쪽을 x라고 잡았을 때 x가 변함에 따라서 그 결과 y가 바뀔 거야. 이래서 지수함수가 만들어지는 거겠지? 그러면 우리가 지금 쟤를 지수함수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아래에 있는 밑 조건이 중요해요. 밑 조건이 뭐게? a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고 또는 a가 1보다 크다 라고 했어. 이 부분은 내가 앞에서도 설명 많이 했고 로그 들어가기 전에도 많이 강조했으니까 이 부분은 이렇게만 이야기하고 넘어갈게. 그리고 x의 범위가 어떻게 돼? x의 범위라는 게 다시 말하면 정의역 이야기하는 거거든. 정의역이 어떻게 돼? 모든 실수 전체가 돼. 그래서 리얼 넘버의 골든체로 그냥 써놓게. 실수 전체 집합 이런 거야. 그러면 y값 치역의 범위는 어떻게 돼? 0보다 크다, 초다. 그러니까 등호 들어가면 안 돼. 그래서 y는 0보다 크다가 돼. 그리고 무슨 선이 존재한다? 정근선이 존재한다. 정근선이 뭐야? y는 0. 그거를 x축이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배웠을 때 이 시험에 나오는 이 y값 범위랑 y는 0. 얘는 절대 만나면 안 되거든. 얘가 y는 1이잖아. 그럼 뭐 y는 1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어. 자, 그래서 우리가 y는 ax가 반드시 지나는 고정점이거든. 뭐였지? x가 몇일 때? a값과 관계없이 x가 몇일 때? 0일 때 y값 몇이야? 0,1을 지난다 라는 것도 알고 있고. 자, 밑 조건이 지금 두 가지로 나눠졌는데 a가 1보다 크면 어떤 함수야? 증가 함수야. a 값이 0부터 1까지면 무슨 함수야? 감소 함수. 얘들아, 증가 함수랑 감소 함수는 나중에 미분에서도 되게 강조되는 꽤나 중요한 이야기야. 되게 가치 있는 특징이고. 자, 내가 증가함수를 수식으로 한번 써볼게. 물론 여기서 전자조건은 x1이랑 x2는 정의역에서
내가 정의역에서 두 x값을 가져왔단 말이야. 그것을 하나를 x1, 하나를 x2라고 했어. 근데 뭐가 더 크면? x2가 크면 거기에 대한 함수값이 더 크단 말이야. 이걸 너희가 아는 식으로 풀이하면 x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y값이 커진다라는 것에 대한 수식이야. 이 말이 쓰여있으면 무슨 함수다? 증가함수다 라고 해석을 해도 된다. 그러면 감소함수는 어떻게 표현할까? x1이랑 x2를 비교했는데 x값이 커지면 오히려 y값은 어떻게 된다? 작아진다. 이게 감소함수를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막 이런 거 나오잖아. y는 3의 x제곱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해놓고 막 3, 4번 같은 경우 이렇게 나오고 x1이랑 x2를 비교했는데 이러면 fx1이 fx2보다 큽니다. 이렇게 나와있으면은 x값이 증가했는데 y값은 감소하네? 근데 우리는 미시 3이니까 무슨 함수인데? 증가함수인데. 그러니까 이거 틀렸잖아 라고 체크를 할 텐데 만약에 이 문장이 해석이 안 된다면 그냥 어려운 문장처럼 보일 거라고. 알겠습니까? 오케이. 오늘 저 방정식 부등식에서 사용할 내용은 저 증가함수냐 감소함수냐 이게 되게 차이가 커. 그러니까 한번 오늘 사용할 내용은 이런 거야. 일단 방정식부터 먼저 들어가 볼게. x랑 3-x가 같으려면 x는 몇이면 돼? 그런가? 여기 2x라고 적을까? x가 몇이면 돼? 1이면 되지. 그러면 이러면 x 1일 때지. 지수 방정식이요. 미시 같은 상태로 던져줄 테니까 지수에 있는 그 식들을 방정식 관계로든 부등식 관계로든 풀어라. 이게 지수 방정식이에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풀겠어? 뭐라고 쓰겠어? 2x가 3-x보다 어떻다? 크다. 그러면은 3x가 3보다 크고 x는 1보다 크다. 오케이? 자, 그럼 다시 한번 감소함수 한번 보자. 3분의 1의 2x랑 3분의 1의 3-x가 서로 같아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풀겠어? 너무 쉽구나. 그러면 이거는 이거도 볼 수 있겠지. 밑이 서로 같은 상황으로 맞춰준 다음에, 그러니까 5분의 1을 3분의 1의 제곱으로 바꿔주면은 2x가 3-x랑 어떻다? 같다. 결국 x는 1일 때 등장을 하는 거겠지. 자, 그러면은 9분의 1의 x랑 그 다음에 3분의 1의 3-x랑 비교했을 때 9분의 1의 x가 더 크대. 그럼 이거는 x값 어떻게 찾을 것 같아? 2x가 3-x보다 크다라고 적을 텐데 아니야. 작다. 왜 그럴 것 같아? 그것을 이걸로 설명을 해줬으면 해. 거기에 대한 근거거든? 지금 밑이 0보다 크고 1보다 작으니까 무슨 함수인데? 감소함수잖아. 근데 봐봐. y값이 더 크다? y값이 더 크다? y값이 더 크다는 소리는 x값은 어떻다? 작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x값은 더 작다는 소리라고. 근데 우리는 얘는 왜 그냥 그대로 풀었어? 밑이 1보다 크니까 무슨 함수야? 증가함수니까. 그럼 너희가 이번 지수함수 활용해서 주의할 점은 이거야. 밑을 보고 증가함수인지 감소함수인지만 보면 되는데 증가함수면 문제가 안 돼. 그냥 그대로 바라보면 돼. 뭐일 때? 부등식일 때. 방정식일 때 그런 거 생각할 필요 있나? 없지. 방정식은 되게 편하게 풀면 돼. 근데 부등식은
밑이 증가함수면 그대로, 감소함수면 부동 방향을 바꿔라. 근데 봐봐, 이렇게 푸는 건 어떻게 생각해? 내가 쟤를 3의 마이너스 2x제곱으로 올려버린 거야. 그 다음 오른쪽을 3의 마이너스 3 플러스 x, 그러니까 3분의 1을 3의 마이너스 1제곱으로 올려버린 거지. 그리고 지금 여기 부동산 이거잖아. 그럼 밑이 증가 감소? 증가함수. 그럼 마이너스 2x랑 마이너스 3 플러스 x는 증가함수니까 얘가 더 크겠네? 맞다고. 양변 마이너스 곱해봐. 그럼 2x가 3 마이너스 x보다 작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헷갈리면 그냥 싹 증가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이게 지금 지수방정식과 지수부등식을 이해할 때 필요한 개념들이야. 오케이? 자, 그 다음 두 번째가 합성함수를 시킬 거거든. 근데 대표적인 예시가 두 가지야. 2차 함수를 지수함수에 합성시키냐, 지수함수를 2차 함수에 합성시키냐,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걔는 문제가 아마 잘 나와 있을 거니까 문제로 먼저 보려고 하는데, 있긴 해. 근데 나머지 하나를 93페이지 한 번만 볼래? 1번에서 3의 x 플러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의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는요. 얘는 기본형도 아니게 좀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혹시 저거 2차 방정식처럼 보이니? 안 보이지? 그러면 내가 이렇게 쓰면 얘는 a에 대한 2차 방정식처럼 보이니? 네. 어떻게 하면? a를 곱하면 a제곱 플러스 1은 a랑 더해지면서 0 되니까 2차 방정식처럼 보이지?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때문에 어떻게 보여야냐면 3의 x 플러스 1 마이너스 3의 x분의 1 마이너스 2. 자, 그럼 이거 3 플러스 1 플러스 1 바깥으로 빼려면 곱하기 뭐 하면 돼? 3. 그럼 2차 방정식처럼 보이나? 얘한테는 뭘 곱해? 3의 x제곱을 곱하면 어떻게 돼? 3 곱하기 3의 x제곱이 몇 개? 2개 곱해져 있고, 얘는 빼기 2가 뒤로 들어가. 너는 이렇게 되겠지. 2차 방정식 나왔지? 그럼 몇? 3일 여기 그대로 쓰자. 그 다음에 여기는 1, 마이너스 어디다가? 아래에 들어가면은 되겠지. 그럼 3의 x제곱이 뭐거나 마이너스 3분의 2거나 3의 x제곱이 뭐거나 1. 자, 그럼 3의 x제곱이 언제 마이너스 3분의 1입니까? 그거는요. 왜요? 치워보면 무조건 양수여야 돼요. 그러니까 얘를 그림으로 해석하면 뭐냐면 y는 3x제곱이랑 y는 마이너스 3분의 1의 교점을 구하세요 문제거든. 근데 y는 3x 그래프는 어떻게 보냐면 증가함수니까 이렇게 되겠지. y는 마이너스 3분의 1이면 여기겠지. 그럼 교점 생기겠습니다. 안 생겨. 여기가 정근선인데 정근선 아래로 못 내려가잖아. 그러니까 얘는 해가 없다. 그러니까 지수와 방정식을 풀었을 때 그 결과가 음수다? 버려버리면 돼. 오케이? 자, 그럼 얘는 x가 0이면 되는 거지. 왜? 1이 3의 몇 제곱이니까? 0제곱이니까. 뭐 아니면 y는 1이랑 만나는 점이 x값이 0일 때니까. 그러니까 x는 0 이렇게 가져가면 되는 거야. 그럼 생각해봐. 얘는 지수함수가 2차 함수에 합성된 걸까? 2차 함수가 지수함수에 합성된 걸까? 맞아. 지수가 2차에 합성됐어. 그래서 우리가 본 것은 마지막에 2차 방정식을 풀었어. 그러니까 R행이가 지수인데 겉모양은 2차 함수의 상태야. 지수가 2차에 합성된 거야. 반대 상황도 한번 보자. 내가 만들어볼게.
뭐부터 맞춰줘야겠어? 밑부터 맞춰줘야겠지. 뭐로 맞출래? 4로 맞출래? 그럼 얘는 4로 맞추면 뭐가 필요한데? 루트 들어가야 돼. 그럼 2분의 1 들어가면 돼. 2분의 1에 몇 번 곱해야지 4가 될까? 일단 마이너스가 붙어야겠다. 자, 다시 한번. 내가 지금 추천하고 싶은 것은 벌써 졸리기 시작해. 다시 밖에 있는 걸 갖고 온다. 아니. 지금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번 2로 맞춘다를 듣고 싶긴 해. 근데 얘를 4로 맞추려면 얘가 4가 된 거지.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들어가요. 이렇게 하면 4로 만들 수 있어. 왜냐면 이 4가, 이 마이너스가 4분의 1로 만들 거고 4분의 1을 2분의 1 제곱 했으니까 2분의 1이 될 거야. 분수가 등장을 한다고. 그럼 이거 이해된 건가? 근데 내가 이것들의 공통 밑이 2처럼 보인다면 얘를 2로 바꿔버리고 위에 뭐만 올리면 돼? 마이너스로만 올려버리면 되는 거지. 그리고 얘는 2가 해버리면 위에는 4x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는 거겠지. 그럼 얘를 어떻게 보면 되냐면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가 4x 마이너스 10이다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지. 그럼 여기서 x값이 뭐 2개 등장을 할 거야. 근데 지수의 정의역은 실수 전체이기 때문에 음수가 나와도 문제가 안 된다고. 오케이?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뭐가 된 거냐면 2차 방정식이 지수에 합성된 거겠지. 그래서 우리가 푸는 문제는 두 가지 유형이 될 건데 이차함수가 지수함수에 합성된 거랑 지수함수가 이차함수에 합성된 이 두 가지 유형을 볼 거야. 오케이? 다시 한번 우리가 증가함수냐 감소함수냐 얘가 중요한 것은 부등식일 때만 생각을 하면 돼. 부등호 방향만. 증가하면 문제가 안 돼. 근데 뭐일 때 문제가 돼? 감소일 때 부등호 방향이 뭐 된다? 바뀐다까지만 기억을 하면 되고요. 문제로 봅시다. 자, 92. 오케이, 탔어? 못 탔어? 애들이 너 완전 태국인 되는 거 아니야? 걱정하거든. 아 진짜? 미션이 뭐였는 줄 알아? 미션 영상을 안 올리긴 했는데 미션 있는 거 알려줬으니까 영상 보고 와. 내가 올리게. 미션 안 하면 노래해야 돼. 안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페이지 92 1번. 아 내가 찾는 게 없어. 3분의 2의 몇 제곱? 2x 마이너스 1 및 뭐랑 같대? 2분의 3에 2 마이너스 x랑 같다 라고 했네요. 어떻게 풀래? 네, 하나를 뒤집어 까면 되겠지? 오케이? 뭐로 맞춰줄까 밑을? 3분의 2로 맞춰준다는 소리는 너를 바꿔준다는 소리네? 너가 3분의 2로 역수되는 순간 지수에 뭐를 해주면 되고 마이너스를 해버리면 되는 거고. 그럼 지금 밑이 같은 상태니까 우리는 지수끼리 뭐 한다? 같다. 그럼 2x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2 플러스 x가 되면 되니까 x가 마이너스 1이면 되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 2번 4에 1 마이너스 x 8에 x제곱 마이너스 자, 밑이 뭐처럼 보이나요? 2로 벌 줄 알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8으로도 만들 수 있고 4로도 만들 수 있고 16으로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큰 수로 해버리면 지수는 오히려 분수가 돼버리니까 가장
작은 심플해. 근데 또 로그는 반대다. 지수랑 로그는 역함수 관계야. 그래서 x값 로그 하자. 지금 굳이 헷갈릴 필요 있냐? 자, 밑을 2로 맞춰버리면 지수는 2 마이너스 2x. 자, 8은 3 x제곱 3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2 마이너스 2x가 3x제곱 마이너스 3이니까 우변으로 싹 넘겨버리면 3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5는 0인 거죠. 그러면 3x 5 1 마이너스 어디다 3. 알겠다? 맞나요? x는 뭐야? x는 5구나. 오케이. 그럼 그 중에 뭐만 가져가야 돼? 둘 다 가져가야 돼. 지수의 정의역은 실수 전체니까 양수 음수 상관 없다. 그러면 지수에 루트가 들어가는 지수의 루트가 들어가도 아무 상관없죠. 2의 루트 2제곱은 뭐예요? 2의 루트 2제곱. 루트 2제곱이요? 답만 다 알고 그냥 사실 이게 정리된 게 끝이긴 해요. 없어요? 계산. 뭐 같은 질문하는 게 이런 거랑 똑같아요. 파이의 값이 뭐예요? 뭐 파이 제곱을 더 간단히 할 수 있나요? 네, 뭐 그럼 이런 걸 원할까? 지수로 표현이 가능해요. 이상해요? 이게 8이로도 돼요. 네, 당연하죠. 2의 i 제곱도 돼요. 실수라면 네, 그거는 이제 대학교 범위죠. i 제곱도 있는데요. 파이 아이들도 돼요. 당연하죠. 우리가 지금 지수에는 뭐 가져올 수 있냐면 실수 가져올 수 있어요. 밑은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양수라는 전제 조건이 필요해요. 이렇게? 잘 알고 있니? 그러면 수영이 졸리니까 시간 봐봐. 내가 신기한 걸 발견했어. 아이가 있잖아. 집중 잘해봐. 집중 잘해. 아이가 i의 1제곱이지. 그러면 1이 4분의 4. 그러면 i의 4의 4분의 1제곱. 그럼 i의 4제곱은 1의 4분의 1제곱인 거야. i는 1이에요. 어디서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쓰는 거지? 맨날 아이의 짝수제곱 있어요. i의 짝수 제곱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못 찾으면 뭐 i는 이제부터 1인 거죠. 네.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럼 어디가 안 맞아요? 딱 가운데가 틀린 거 아니에요? 가운데요? 4분의 4에서 4의 4분의 1제곱 넘어갈 때 4분의 4가 4 곱하기 4분의 1 아니에요? 저걸 안 되지 않아요? 저렇게 하는 게? 그러니까 뭐가 안 돼요? 1을 4분의 4로 바꾸는 게 안 되지. 1을 4분의 4로 바꾸는 게 안 돼요? 네. 왜요? 왜냐면 네. 1제곱. 4랑 4분의 1을 찢는 거 아, 2를 아, 2의 1제곱이니까 2의 2분의 2로 바꾸고 2의 2분의 1 곱하기 2로 바꾼 다음에 루트 2의 제곱으로 바꾸면 2는 루트 2의 제곱이다. 허수니까 안 된다? 허수니까 왜 안 된다? 오메가가 아이가 얘들이
오메가나 I 같은 애들은 지수가 들어가면 안 돼? 지수 일부 찢어서 찍는 게 안 들잖아. 힌트. 힌트? 지수 법칙 제대로 배우면 알아요. 왠지 대답을 했어요. 여기가 잘못된 게 맞는데 왜 잘못됐냐면 얘가 이렇게 계산되는 게 뭐가 사용된 거냐면 지수 법칙이 사용된 거거든요. 근데 지수 법칙을 사용하려면 지금 유리수로 찢은 거거든요. 정수를. 지수가 유리수까지 확장되면 밑조건이 있어요. 양수여야 돼요. 근데 지금 허수잖아요. 그러니까 지수 법칙을 사용하면 안 돼요.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야. 저건 수학적으로 틀린 거예요. 당연하죠. 지수 법칙이 안 먹히니까. 전제 조건의 중에서. 그 지수 법칙이 틀릴 수도 있잖아요. 지수 법. 어느 조건에서도 성립하는 것을 법칙이라고 합니다. 자, 볼게요. 이거 다시 한번 복습합시다. 이거 몇 차 방정식처럼 보여한다고? 2차 방정식처럼 보여한다고. 그러면 이 1은 앞으로 튀어나가서 3으로 바뀌고요. 3의 x에다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의 마이너스 x제곱은 0 이렇게 처리하고 양변에 뭘 곱해? 3의 x제곱을 곱하면 3 곱하기 3의 x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3의 x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3, 1, 1, 1 마이너스 어디다가? 아래다가. 그러면 3의 x는 뭐거나? 마이너스 3분의 1이거나 3의 x는 뭐다? 1. 그럼 이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얘는 y값을 찾는 거잖아. y값이 음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치역 때문에 안 된다. 못 나온다. 얘는 x가 몇? 0. 0. 그래서 x. 오케이. 자, 그 다음에 2번 4의 x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2의 x제곱 은 3대 그냥 옆으로 넘겨버릴게요. 2차 방정식처럼 보입니까? 네. 네. 뭐로요? 2. 얘가 2의 x의 전체 제곱 이렇게 보이죠? 마이너스 3 곱하기 2의 x 마이너스 3은 0이에요. 그러니까 2x, 2x 몇몇? 2. 에이 네. 2 4. 4 1 마이너스 어디에? 1에. 아, 4에. 아휴. 이분의 중3 아니, 지금 무조건 잘해요. 왜? 아니. 수원 아니. 지금 2x는 뭐거나 4거나 2x는 마이너스 그러면 얘 돼? 안 되지. 안 돼요. 안 돼? 네. Y는 안 돼요. 치역이니까 y값이니까. 그 다음에 2x가 4가 되면은 2. 네 2밖에 없나요? 네. x 제곱이 4면 x는 뿔만이잖아요. x가 많이 왜 안 돼요? 그러면 4가 아니잖아요. 4분의 2 주고 4. 그러니까 x값 2 하나 나오면 끝이에요. 왜요? 2만 4. 저건 법칙이에요. 2만 4로 돼요. 이게 정답이긴 하거든요. 근거가 있나요? 네. 뭐요? 그 자, 그럼 제가 이거를 발레들기 위해서 어떤 예시를 들었죠? 와. x제곱은 4다를 들었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걸 풀 때 아마 이렇게 풀지 않겠냐를 질문을 하는 거거든. 얘가 4인데 4를 너희가 저 모양으로 만들어서 x가 2다로 바로 풀지 않았냐고. 그러면 x제곱이 4도 얘를 2의 제곱이라고 해서 x는 2다라고 해버릴 수 있다고. 근데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뭐도 가능하니까 마이너스 2의 제곱도 가능하니까 x가 뿔마 2가 등장을 하는 건데 얘는 그렇지 않느냐라고 질문한 거야. 아. 근데 규현이가 정답은 말했어. 이걸 만족시키는 게 2뿐이니까요. 그러면 왜 2뿐이에요?
자, 잘 들어요. 지수함수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차함수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지수함수는요 1대1 대응이라서 가능한 거예요. 1대1 대응이라는 게 x값 하나면 y값 하나, y값 하나면 x값 하나, 이걸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차함수는 1대1 대응이 아니기 때문에 두 가지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는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여기 앞에 있는 것도 편하게 얘랑 얘가 같다라고 그냥 잡아버릴 거예요. 오케이? 여기도 x는 2. 그 다음에 제일 쉬웠던 거 3번 보겠습니다. 대표 문제 3번 4의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의 x 플러스 4 플러스 8은 0. 두근을 뭐라고 한다고? 얘들아 알파 베타는 뭐 일단 이거 풀고 내가 구하고 싶은 것은 알파 더하기 베타를 구하시고 이 질문이야. 원래 저거 뭐로 보이니? 2차 방정식으로 보이지? 그럼 밑이 뭐인 상태? 2인 상태. 그러면 2의 x의 제곱 맞지? 뒤에도 2의 x로 묶어줘야 돼. 그럼 앞에 뭐가 튀어나가? 이거 어떻게 빼야 돼? 16으로 빼야 돼. 그럼 마이너스 16 이렇게 붙겠네? 플러스 8은 0 이렇게 된다. 맞지? 그럼 난 저기 2차 방정식을 통해서 두근을 찾아줘야 돼. 그럼 질문. 얘들아 첫 번째 질문 2의 x가 알파야? 아니면 두 번째 질문 x가 알파야? x가 알파죠. x가 알파지. 아래가 만약에 답이었다, 위가 답이었다 라고 생각하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몇이야? 16으로 끝날 텐데 16이 아니란 소리야. 내가 지금 하는 말은 x가 알파라고. 그러니까 얘가 지금 어떻게 결론이 날 거냐면 2의 x가 어떤 값이 나올 거고 2의 x가 어떤 값이 나올 거야. 왜냐면 얘가 2차 방정식이잖아. 2차 방정식이니까 2x는 네모, 2x는 세모. 얘가 알파 베타라는 말이 아니라고. 어디에 알파 베타가 들어간다고? 여기 알파 베타가 들어간다. 근데 내가 구하고 싶은 거 뭐야? 이번에 합이야. 얘들아 이거 알파랑 이거 베타 더 하려면은 두 개를 곱해야 돼. 그렇지. 그 말은 2차 방정식의 두근에 곱. 그러니까 너가 이 알파 더하기 베타.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몇이야? 4죠. 이렇게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애들이 많이 착각하는 게 4라고 들어가기 쉽겠지. 알파 더하기 베타가 2의 4제곱이다 이런 식으로 쉽게 판단할 텐데 아니야. 오케이?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물어볼게. x가 근이야? x가 알파 베타야? 아니면 2x가 알파 베타야? x가 알파 베타야. 알겠지? x에 대한 방정식을 얘도 결국 그렇죠? 그 다음 4번 분식을 푸는 거는 3의 x제곱 마이너스 1 27의 x 빼기 1 이거랑 2번에서는 2분의 1에 2x 빼기 1 그 다음에 2에 2 마이너스 x. 자 결국 우리가 부등식이 등장을 했네. 그럼 뭐 주의해야 돼? 증가 함수이지. 감소 함수이지. 자 밑 뭐로 볼래? 3으로 보면은 얘는 3의 x제곱 마이너스 1은 그대로고 얘는 3의 3x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거지. 증가 감소? 증가니까 부등호 방향 그대로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지.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3x 그 다음 마이너스 플러스 2는 0보다 작으면 x가 1이랑 2 나와요. 사이값이야? 아니면은 작은 거는 작고 큰 거보다 큰 거야? 사이값. x는 뭐랑 뭐 사이? 다 들어가? 네. x 범위는 실수 전체니까 다 가능해. 얘는 뭐로 맞춰줄까? 뭐 2로 맞춰주면 되겠지. 만약에 2분의 1로 맞춰준다고 해도 문제는 풀려. 먼저 2분의 1로 먼저 푼 다음에 그 다음에 2로 한번 또 맞춰볼게. 자, 2분의 1로 맞춘다 소리는 너는 그대로 놔두는 건데 너를 어떻게 바꾸겠다고? 2분의 1로. 그럼 뭐가 붙어? y 플러스 x가 되겠지. 그러면 2x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2x 플러스
마이너스 2 플러스 x 중에 뭐가 더 커야 돼? 맞아요. 왜? 감소함수니까. 감소함수니까 부동 방향이 바뀌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밑을 2로 바꿔주면 너가 뭐가 돼? 2에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 2에 2 마이너스 x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우리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랑 2 마이너스 x 중에 뭐가 더 커야 돼? 왼쪽이 더 커야겠지? 왜? 증가함수니까. 근데 이거 마이너스 2 한 번 곱하면은 이거 되는 거지. 마이너스 곱했으니까 부동호 방향 같아지는 거지. 그러니까 밑을 2로 맞춰도 되고 2분의 1로 맞춰도 상관없는데 감소함수일 때 뭐만 주의해라? 부동호 방향 바뀌는 것만 주의를 해라. 넘어갔나? 자, 뒤로 넘겼어. 5. 자, 다음 부등식을 풀어라. 뭐에 뭐가 합성된 겁니까? 부등식이 2차 부등식. 오케이, 2차 함수에 뭐가 합성된? 2차 부등식에 지수함수가 합성된 거죠? 네. 오케이. 자, 이거 2차처럼 보이냐고? 네. 보인다고. 이게 3의 x의 제곱으로 얘는 마이너스 4의 3의 x로 플러스 3이니까 뭐랑 뭐로? 3이랑 1 마이너스 1 0보다 작으니까 무슨 값? 4의 값. 그럼 3의 x는 뭐랑 뭐 사이? 1과 3 사이. 얘들아 지금 봐봐. 내가 지금 한 거에서 지수 부등식을 쓴 게 있니? 나 지금 뭐 풀고 있니? 그냥 2차 부등식 풀고 있거든? 다른 건 하나도 없어. 다시 여기서 여기까지 넘어오는데 사용된 것은 이거 치환이라고 써버리면 진짜 2차 부등식밖에 안 돼. 그리고 여기 사이값까지는 내 2차 부등식이 똑같아. 그 다음에 이 주황색에서 넘어가는 게 지수 부등식이야. 얘는 3의 몇 제곱? 0제곱. 너는 3의 몇 제곱? 1제곱. 자, 그럼 생각해봐. 증가 감소. 밑이 3이잖아. 밑이 3이면 증가 감소? 증가니까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야. 여기서 이거 넘어갈 때만 지수 부등식이 사용된 거야. 여기서 이거 넘어갈 때는 뭐 사용된 거야? 2차 부등식. 선생님, 여기서 여기까지 못 오겠어요는 지수가 어려운 게 아니고 여러분이 고등상을 제대로 안 한 거예요. 제대로 쳤어? 실생활 문제. 재밌겠지. 실상 문제가 좀 쳐봤겠다. 괜찮아요? 자, 이거 2차 부등식처럼 보이나요? 보입니다. 2x의 제곱 마이너스 3의 2x 플러스 2가 0보다 크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2, 1 마마니까 0보다 크니까 무슨 값? 작은 거보다 작고 큰 거보다 큰 거, 갈라진 거. 좀 2x는 뭐보다 작고 1보다 작고 또는 2x가 뭐보다 크다? 2보다 크다. 자, 여기까지 넘어오는데 2차 부등식 쓴 적 없다. 이제 2차 부등식을 쓰려고 합니다. 1이 2에 0제곱, 2가 2에 1제곱. 지수 함수가 증가야 감소야? 증가니까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뀐다.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뀐다. 쉽다. 쉬워. 너무 쉬워. 대표 문제 6번 보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제가 대표 문제만 한번 풀어줄게요. 여기 안에 유제 문제는 안 푸셔도 돼요. 왜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앞에 나온 로그 상용 로그에서도 나왔었죠. 네. 그리고 지금 여기서도 나올 거고요. 당연히 로그 부등식, 방정식 풀 때도 나올 거고요. 마지막에 식 만들게 할 때도 나올 거예요. 그것들을 그냥 여러분 시험 기간에 싸그리 묶어가지고
한 달 잡고 하루에 한 문제씩만 풀면은 지겨워요. 근데 지금 풀기에는 여러분 저걸 겁먹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너무 무서워요. 한글을 못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PPM 뭐예요? PPM. 어? PPM. ppm? 암모니아 농도. 영어인데요. 이거 모르겠어요. 공기중에 암모니아 농도 몇? CPM. 암모니아 농도를 ppm이라고 한대요. ppm이라고 읽는 게 맞을까? 몰라. 퍼센트 퍼 미니. 퍼센트 퍼 미터 아닐까요? 공기 1m가 암모니아. 그 다음에 냄새의 세기를 뭐라고 한대요? I라고 하죠. 냄새 사이에 관계식이 뭐가 되냐면 암모니아의 농도는 10 곱하기 2의 EI 마이너스 K. K라는 새로운 뭐가 생겼다. 설명이 있겠지. K는 상수이다. 그 말은 굳이 우리가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리고 뭐라고 나왔어? 암모니아 생기가 내준 곳에서 너가 읽은 곳에서 냄새의 세계. 냄새가 160일 때 네? 냄새의 세계가 안 돼요? 네, 맞아요. 얘가 6이고 얘가 몇일 때? 160. 160일. 얘가 몇이냐? 얘가 40이 되는가? 라고 물어보는 거죠. 오케이? 그럼 2시간 쓰면 되겠네. 자, 이거 공식서가 몇은? 160은 10 곱하기 2의 12 마이너스 K인데 너가 160이 되려면 너가 16이 되면 되고 네. 12 마이너스 K가 먹으면 되고 3은 되고 K가 먹으면 되고 그러면 되겠지. 맞지? 자, 그럼 여기다 대입해봐. 몇은? 40은 10 곱하기 2의 2i 마이너스 8이면 되고 너가 몇이면 되고? 2면 되고 그러면 i는 뭐면 되고? 5면 되고 끝. 와, 실패. 컴퓨터가 뭐야? I랑 X를 바꾸는 y랑 x를 바꾸는 y랑 x를 바꾸는 무리함수를 배울 때 역함수를 이야기를 했겠죠. 이차함수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게 되면 x랑 y가 자리가 바뀌면서 무리함수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x랑 x 대신에 y를 대입하고 y 대신에 x를 대입하면은 네, y는 x에 대한 대칭이면서 걔가 역함수라고 해요. 근데 역함수의 전제 조건이 있는 거예요. 1대1 돼요. 1대1 대응. 1대1 대응이어야만 역함수를 사용할 수 있어요. 역함수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무슨 함수? 1대1 대응이라는 거예요. 감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무리함수는 절반이 끊겨 있잖아요. 무리함수는 뭐랑 역하면 돼요? 무리함수요? 이차함수의 절반이요. 유리함수? 아, 유리함수요? 무리함수는 이차함수의 절반이에요. 그러니까 이차함수를 정의역만큼 작은 거를 역함수 시키는 거죠. 자, 무슨 함수? 지수함수. 내가 역함수 한 번씩 해볼게. 인버스. 어떻게 바꾼다고? 인버스. 아니, 역함수 어떻게 한다고? Y는 X. y에다가는 x를 대입하고 x에다가는 y를 대입해. 그러면 x는 a의 y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맞지? 그럼 이게 물론 y는 x에 대한 대칭이 됐지만 얘가 지금 함수인지는 잘 모르겠어. 이차함수도 당연히 y랑 x를 자리를 바꿀 수 있지만 걔가 함수라고는 말 못하잖아. 마찬가지야. 그럼 얘가 함수인지 확인하려면 뭐는? y는 꼴로 지금 이거를 바꿔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자 생각해봐 얘들아. 지수에 있는 거 내리는 방법이 있나? 로그. 오케이. 양변에 로그를 씌워줘. 네? 로그 몇을? 미시 몇이? a는
로그를 씌워줘. 그러면 y가 어떻게 돼? 내려가지. 그럼 우변은 뭐가 돼? 로그 A 1이요. 우변은 Y y 로그 a이지. 로그 a가 몇이니까? Y 1이니까 그럼 여기는 y밖에 안 남지. 좌변은 뭐가 돼? 로그 A 그럼 이거 무슨 함수라고 하겠어? 로그 로그 함수. 그러니까 지상수랑 로그 함수 무슨 관계? 강 역함수 관계가 되는 거야. 그럼 지수함수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그것을 로그 함수라고 한다고. 근데 궁금하다. 내가 역함수가 되려면 무슨 전제 조건이 있어야 하고? 1대1 대응이었다. 지수함수가 1대1 대응이라는 소리야. 저 1대1 대응이랑 1대1 함수가 무슨 차이인지 알아? 1대1 함수는 어. 하나에 하나 1대1 대응은? 모든 함수가 다 받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고등 하 설명 좀 들어가겠습니다. 아니 그 1대1은 그거잖아요. 시험이 좀 남지 않아요? 자, 함수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정의역, 지역, 공역에 대한 개념을 알아야 돼요. 공역 그럼 여러분이 지금 헷갈리는 것은 공역과 치역이 어떤 관계일까? 아마 정역은 X범위라는 걸 알 텐데 Y범위는 과연 치역일까? 공역일까? 이것들을 궁금해할 거예요. 뭐가 더 큰 범위예요? 공역 제가 공 안에 치가 들어간다고 했죠? 공 안에 치가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얘가 정의역이고요. 얘가 공역이에요. 그 중에 선택받은 얘들, 걔들을 뭐라고요? 치역이라고 해요. 함수값들을 보니 함수값들을 보니 걔를 치역이라고 해요. 오케이? 근데 1대1 대응이 뭐냐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는 거야. 첫 번째, 1대1 함수여야 돼요. 두 번째, 치역과 공역이 같아요. 시대가 얼마 남았어? 1대1 함수 뜻이 뭐예요? 하나 X값 하나에 Y값 하나씩 그럼 수식으로 보면 X1은 X2랑 다르고 FX1이 FX2랑 달라요. X1과 X2가 다르면 FX FX1과 X2가 다르다. 맞아요. 원인이 다르면 결과도 다르다. 근데 이 X1이랑 X2가 어디서 가져왔고 정역에서 가져왔고 이 F라는 것은 내가 지금 만족시키고 있는 이 F라는 함수를 이야기를 하는 거다.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 대우 쓰면 어떻게 돼요? 대우가 뭐야? 대우가 둘 다 부정하는 거. 그러면 그거 되죠. 네. 뭐야? 다 같은 거. 대우가 뭔지 알아요? 네. 명제에서 배우는 거. 부정하면서 아니 그 역하면서 나 Q이면 나 P 얘가 대우 관계인데 이 얘랑 이 얘는 같은 말이에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교현이는 잘생긴 남자친구가 없다고. 참이 명제죠. 그럼 얘를 대우시키면 어떻게 돼요? 잘생긴 남자친구가 있다면 교현이는 아니다. 이거랑 이거랑 같은 말이죠. 오케이? 근데 이걸 바꾼다고 해서 같은 말은 아니라고요. 만약 이거 두 개를 바꿔버린 걸 여기라고 하는데요. 잘생긴 남자친구가 없으면 교현이다. 또 교현이냐? 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랑 다른 말이 되는 거죠. 알겠죠? 그러니까 바꾸시겠습니까? 이렇게 바꿨어야지. 자, 그럼 얘가 어떻게 돼요? fx1이 fx2랑 같다면, 그러니까 y값이 같다면 당연히 y도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되게 같은 말이죠. 자, 그럼 치역과 공역이 같다는 소리는 선택받은 얘들이 전체 범위라는 소리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래프로 따지면 우리가 공역을
y축이라고 하거든요. 치역의 함수값들을 그대로 그림자 내는 걸 이야기해요. 모든 게 다 채워지면은 그것을 공유가 치역이 가능하다고 해요. 근데 생각해봐. 지수함수 보면 이렇게 생겼다. 그럼 치역은 뭐야? 영보다 크다가 된다. 그럼 공역은 뭐야? y축 전체, 그러니까 실수 전체가 된다. 그럼 얘는 1대1 대응이야? 아니다. 그럼 역함수가 불가능하다. 그럼 로그 함수가 나오면 안 된다.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지수함수는 1대1 대응이 아니다. 1대1 대응이 아니기 때문에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로그 함수는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로그 함수는 존재한다. 로그 함수는 지수함수의 역함수입니다. 근데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1대1 대응이어야 돼. 그래서 여기 해결 방법. 1대1 대응이고 1대1 대응은 그냥 뭐가 있어요? y는 x. 아니요? 1대1 다 1대1 네. 삼수함수도 마찬가지고. 물론 삼수. 네. 공역을 네. 제한. 정답이에요. 공역을 0보다 크다라고 제한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절히 재단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때요? 우리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생긴 함수를 배우고 있는 거예요. 특히 x축도 정선이고 이러면 1대1 대응이에요. 그럼 얘는 이제 뭐가 존재한다? 함수가 존재해요. 그래서 얘가 y는 x에 대해서 대칭하겠죠. 어떻게 되겠냐면 그러면 이 정선 그래프가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얘가 여기 위에 있는 그래프니까 이렇게 되겠네. 그리고 함수는 어떻게 그려요? 이렇게 그리시죠. 이렇게 y는 x에 대칭. 그러니까 로그는 이렇게 생겼어. 그럼 얘는 치역이 제한되어 있는 게 아니고 치역이 뭐가 되냐면 결국 정의역이 돼요. 정의역이 어떻게 돼요? x가 0보다 크다가 돼요. 왜냐면 y 대신에 x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잠깐 지수함수는 정의역이 뭐였지? 네, 실수 전체가 됐죠. 이게 x 범위가 실수 전체잖아요. 그러면 이 x 값은 뭐가 되냐면 치역이 돼요. y 값은 실수 전체가 돼요. 그러니까 진짜 실수 전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 가다가 꺾여요? 아니요, 쭉 커진다라는 말이에요. 언젠간 무한대까지 달 거다. 정근선이요. 정근선 수작을 봐야죠. 여기 지선에서 정근선 뭐예요? x축이라고 하지 말고 y는요. 그럼 얘는 뭐가 돼요? x는요. x는 여기 뭐예요? y축. y축이 정확하게. 그리고 얘도 당연히 1대1 대응인 거예요. 오케이. 이게 로그 함수예요. 그러니까 지선수가 이해가 되면 로그 함수도 당연히 이해가 돼야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마찬가지. a가 증가함수지. 그럼 로그 함수 지금 어떤 함수야? 증가함수야. 그럼 잘 생각해봐. 내가 감수함수를 그렸어.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감수함수가 돼. 그럼 로그에서는 마찬가지다. 자, 이거 지운다. 표현이는 잘생긴 남자친구가 없다. 잘생긴 빼도 되나? 잘생기를 빼도 참인가요? 유튜브로 홍보 한번 할래요? 구독자 300명이 넘는 y는 로그 ax s. 얘를 우리는 무슨 함수라고 부른다? 로그 함수라고 부른다. 얘랑 얘는 무슨 관계? 역함수 관계다. 그러면
방정식이 되니까 나는 함수로 바꾸기 위해서 뭐는 y는을 정의하고 싶어. 진수 내리면 어떻게 해야 돼? a의 뭐는? 자 봐봐. 로그 2에 3이 x야. 이거 어떻게 바꿔? 2의 뭐는? 3이잖아. 진수는 미세 지수. 그러니까 뭐는? 진수는 미세 지수. 그러니까 무슨 함수가 돼버려? 지수함수. 그러니까 로그 함수의 역함수는 지수함수, 지수함수의 역함수는 로그 함수가 된다. 그러면 다시 한번 로그 함수의 정의형 어떻게 됩니까? 실수. 땡! 지수함수의 0보다 정의역이 실수전체. 얘는 x값이 0보다 크다는 거예요. 그 다음 시험인요? 실수전체. 선생님 공역은 안 물어봐요? 네. 1대1 대응이니까 시험이랑 공역이 당연히 같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언급할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정근선. x는 x는 0, 그러니까 무슨 축? y축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한 번 더. 우리가 로그 함수가 정의가 되려면 밑조건이 필요한데 이 밑과 이 밑은 똑같은 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a는 어떻고? 0보다 크고 1보다 작아야 돼요. 또는 a는 어때야 돼요? 1보다 커야 돼요. 아 이제 로그 나오면 따질 게 좀 많다. 일단 뭐도 따져요. 밑조건도 따져요. 원래 지수함수에서는 x는 안 따졌어. 왜? 정의역이 뭐니까. x전체 근데 이제 뭐니까. 0이야. 그러니까 얘는 0보다 크고 1보다 작아야 하고 1보다 커야 하는데 다시 한번 0보다 커야 하고 1이 아니어야 하는데 얘는 이제 0보다 어때야 돼? 커야지 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얘에서는 증가 감소? 감소. 얘에서는 증가 감소? 아 그럼 얘는 지수랑 똑같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네? 그래서 얘는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요 정근선이 뭐야? 증가함수니까 감소함수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 자 지금 이거 몇 컴마 몇이지? 1컴마. 왜? 영. 여기가 원래 몇이었으니까? 1컴마. 여기가 몇이었으니까? 1컴마. 여기가 몇이었으니까? 0,1이었으니까 0,1을 y축 대칭하면 y는 x에 대칭하면 1,0이지? 여기다 1 대입하면 진수가 1이면 0이잖아. 그 다음에 증가함수는 어떻게 생겼겠어? 몇을 지나면서? 1,0을 지나면서 증가함수니까 이렇게 되겠지. 어렵나? x값이 커지면 y값이 커진다. x값이 커지면 y값은 작아진다. 오케이? 오케이. 자, 함수의 특징을 배웠습니다. 그 다음 할 것은 평행이동. 그 다음은 대칭이동. 그 다음은 최대값 최소값. 오케이? 역함수는 했으니까. 자, 보자. 쉬는 시간 줘야지.